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함수 모델. 경우의 수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세려고 할 때 함수 형태를 만들어서 센다라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직접 함수 문제로 내기도 하고, 다음 이러이러한 걸 만족하는 함수는 몇 개인가라고 내기도 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거기 있는 이제 접시와 과일이 나왔는데 그걸 내가 이렇게 대응 형식으로 함수 모델로 바꿔서 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그냥 함수의 개수하고 1대1 함수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화살표를 이렇게 일자로 뽑으나 화살표를 움직이면서 하나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딱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야, 이거. f에 대한 조건을 x1 not x2이면 fx1 not fx2이다. 이게 이제 1대1 함수죠. 얘가 이제 조금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중에 이런 아이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x2이면 fx1 fx2이다. 소위 말하는 증가함수죠. 증가함수. 또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부동어를 바꿔주면 이 말은 감소함수라는 뜻이 돼요.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 녀석의 처리법인데, 이 녀석의 처리법이 이제 심상치 않아요. 이거 본인이 본격적으로 해본 사람은 바로 아는데, 여기 1, 2, 3, 4 갖다 놓고, 여기 5, 6, 7, 8, 9, 10 정도 갖다 놓고,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증가함수의 개수 세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화살표를 움직여버리면, 1이 5를 선택했을 때 2의 선택지와 1이 6을 선택했을 때 2의 선택지가 벌써 달라진단 말이야. 이러면 곱하기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곱하기가. 1이 누구를 선택할 거야에 따라 2가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야 그때 곱하기가 들어가는데, 곱하기 못하는 거예요. 1이, 그럼 다 경우를 나눠야 돼. 1이 5를 선택했을 때, 거기다가 다시 2가 6을 선택했을 때, 3이 7을 선택했을 때, 비로소 4는 8, 9, 10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식이야.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걸 챙기고 있냐고. 예. 그래서 이게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오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랬어요. 못 센다. 이게 본인이 현실적으로 벽에 한번 부딪혀 봐야 돼. 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한 다음에 지금 말하는 방법론 1, 2, 3, 4 정의역에서 화살표를 오른쪽으로만 보내라. 이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의 특징이 뭐냐면요. 절대 화살표에 교차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이게 증가함수가 뭐야 이건. 자, 1이 5로 2가 7로 3이 9로 4가 10으로 간 이 함수를 봐요. 그러면 이게 증가함수예요. 이게 증가함수고 이 화살표 라인들의 교차가 일어나지 않았죠. 왜냐면 작은 애가 작은 걸 가져가고 그 다음 작은 애가 그 다음 작은 애를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교차가 생기지 않죠. 감소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감소함수는 공역을 크게 역순으로 나열하면 돼. 크게 역순으로 19, 8, 7, 6, 5로 나열한 다음에 화살표를 보내보면 교차가 일어나지 않아요. 화살표에 교차가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건데, 그러면 가장 확실하게 교차가 일어나지 않는 화살표는 평행이지. 평행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자리를 마련한 다음 이 자리에 어떤 숫자가 올 것인가만 내가 결정해주면 되는데, 그때 5, 6, 7, 8, 9, 10 이렇게 6개의 후보 중에 뽑겠다는 거예요. 뽑겠다. 여기서 5, 7, 9, 10이 뽑혀 나올 수 있잖아. 이게 6시 4 중 하나잖아. 그지? 수연아. 지금까지 공부 잘하고 있었잖아. 내가 얘기 시작한다고 바로 줘라? 마법이야, 마법. 강의의 마법. 그러니까 5, 6, 7, 8, 9, 10 중에 6C 4 하면 이 경우의 수, 이게 총 6, 5, 30에 15가지인데, 이 15가지 중 하나가 5, 7, 90이 뽑혔다요. 뽑혔다. 그럼 생각해봐요. 뽑힌 애를
내가 여기다 5, 여기다 7, 여기다 9, 여기다 10으로 이렇게 배열하면 바로 저 녀석이 돼요. 이 녀석과 똑같은 게 된다는 거야. 만약에 뽑아서 이 자리에서 5, 7, 90이 자리를 바꿀 수 있었으면 줄석 2인 4팩토리얼이 곱해져야겠죠. 그러면 퍼뮤테이션이에요. 그런데 그건 증가함수가 아니죠. 감소함수를 요구했어도 마찬가지예요. 감소함수도 5, 7, 90 뽑은 다음에 10, 9, 7, 5로 나열하면 그대로 감소함수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바로 이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를 다루는 핵심 아이디어가 조합이다라는 거야. 조합. 뽑기만 하면 배열하는 건 지가 알아서 크기 순으로 가서 배열이 된다라는 거지. 자, 이게 기본 이론이에요. 기본. 가장 이제 포맷인 기본 이론. 사례인데 이제 응용 버전이 되는 거죠, 이게. 응용 버전을 보시면, 이게 백마고 문제예요. 백마고 문제에 1, 2, 3, 4, 5, 6 정의역이 있고 1, 2, 3, 4, 5, 6, 7, 8 공역이 있고 x에서 y로의 함수, 다음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는 우리 맨날 받는 질문이야. 예. 근데 이것이 이제 딱 나번에 벌써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나번 딱 보자마자 임의의 두 원소 AB에 대하여 이거이면 이거이다. 그러면 증가함수, 조합,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가 생겨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다른 거냐, 얘는. 중간에 벽을 치는 케이스예요. 난 이걸 벽이라고 부르는데, 예. 뭐냐면, 1, 2, 3, 4, 5, 6이고, 나번에서 증가함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화살표를 오른쪽으로만 보낼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크기 순서로 나열이 되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 F3은 4이다. 3이 대응돼서 간 숫자가 4이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된 케이스지. 그러니까 여기가 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증가함수는 이 화살표 간의 크로스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크로스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 위에 있는 두 숫자는 4보다 작은 수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래에 있는 세 개의 숫자는 4보다 큰 아이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 대기하고 있는 후보군은 1, 2, 3이 되는 거고, 요 자리에 대기하고 있는 후보군은 5, 6, 7, 8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두 자리의 올놈은 내가 3개 중에 2개를 골라야 된다, 이런 거예요. 3개 중에 2를 골라야 된다. 1, 2, 3 중에 어떤 2개가 나와서 여기 크기 순서로 나열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5, 6, 7, 8 4개 중에 3개가 뽑혀 나와서 세 자리의 크기 순서로 들어가면 이 전체적인 크기 순서가 다 증가함수로 유지가 되는 거다. 알겠어요? 이게 벽 치는 문제예요. 벽 치는 문제. 응용으로 따지면 조금 전에 그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의 응용으로 따지면 1단계 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1단계 응용. 그러면 이거는 국제고, 국제고는 내가 안 나눠줬기 때문에 아무도 이 문제를 본 적이 없을 텐데 지금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1, 2, 3, 4, 5라는 정의역이 있어요. 그리고 1, 2, 3, 4, 5, 6, 7이라는 공역이 있어요. 그리고 가번은 얘는 이제 증가함수, 감소함수는 아니고, 증가함수는 상관없는데 1 함수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런 아이가 있어요. 이건 차이가 2 이상 이런 거겠죠. 차이가 2 이상. 그리고 이렇게 크기를 정해주면 F1, F4의 크기를 정해줬죠. 요게 이제 일종의 일부 증가함수라는 거예요. 일부 증가함수. 특정 원소에 대해서 증가 상태를 유지해라 라는 거죠. 요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가. 아까 내가 벽 친다는 얘기를 했는데 얘도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잠깐만 고민할 시간을 좀 줄까? 자, 그럼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이제 1, 2, 3, 4, 5니까 1, 2, 3, 4, 5 하고 이제 1텐데 이 두 번째 조건 F3하고 F2하고의 차이가 2 이상 나야 된다. 2 이상 나야 된다. 라는 조합에는 1, 2, 3, 4, 5, 6, 7 해서 어떻게? 차이가 2일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차이가 2 날 때 정확하게 2 차이가 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칸 건너뛰어야지 뭐. 그러면 1, 3, 2, 4, 3, 5, 4, 6, 5, 7 이렇게 5개의 조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1, 3 같은 류라고 해보지 뭐. 1, 3 같은 류가 이렇게 어디 갔어? 2와 3이 1, 3 같은 애가 이제 들어왔다. 라고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더 티가 안 나나? 이렇게요. 그리고 그럼 차이가 2 나는 케이스 1, 2, 3, 4, 5에 차이가 3이구나. 차이가 3 나는 케이스 1, 2, 3, 4, 5, 6, 7 그러면 1 오늘 왜 이러냐? 1 4 벌어졌죠? 그럼 최대 차이는 6까지 날 수 있으니까 2, 3, 4, 5, 6 하면 이렇게 해서 5개의 분류가 있을 수 있겠네. 이게 전체를 다 할 건 아닌데 차이가 6이 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 2, 3, 4, 5에 1, 7이 되는 케이스겠죠. 이렇게. 일단은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 2와 3이 얘네들의 이렇게 가서 화살표가 가서 꽂힌다 라고 할 때 이 둘은 절대값이기 때문에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자리를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1, 3의 2 차이 나는 케이스가 총 5개가 있다. 그러니까 5 곱하기 2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자리 바꿈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4 곱하기 2로 출발할 수 있겠죠? 1, 4 차이 나서 이 3 차이 나게 하는 게 하나, 둘, 셋, 4개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얘는 17이니까 선택의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고 그 둘이 자리를 바꿀 수는 있겠지. 일종의 패턴이라는 거야. 5 곱하기 4 곱하기 그 다음은 3 곱하기 2 곱하기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냥 전체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들만 빼도 다 빨리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불안한 게 뭐냐면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AND가 되잖아. AND. 그러니까 이제 여사건을 생각하면 0과 1의 케이스가 있는데 그 0과 1의 케이스가 이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여기까지 잘못 들어갔다가는 이게 AND가 되면 이제 여사건은 부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에서 부정을 하면 나 AND 다의 부정이 뭐지? 나 or 다예요. 그러니까 나 or not 다예요. 전체 부정이. 그래서 되게 위험한 세기의 방법이 돼. 알겠어?
그러니까 조건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면 요것이 아닌 것만으로 나머지를 셀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얘와 얘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조건이면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위험한 방법이다라는 거야. 저런 여러 조건이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세는 게 안전해요. 저렇게 세는 조건이 여러 개를 지켜야 되면 이게 엔드 이렇게 걸린 조건은 6건으로 세지 않는 것이 일단 원칙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 있죠? 이제 다를 지키는 거예요. 1의 원소와 4의 원소가 서로 크기순을 지켜라라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콤비네이션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7개의 원소였고 어떻게든 2개가 빠질 테고 그 2개가 빠진 상태에서 크기순인 5개가 있겠지. 자신들의 크기를 결정하고 있는 5개가 있을 텐데 그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여 하나는 1에 대한 값으로 하나는 4에 대한 값으로 쳐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로 OC2가 항상 들어가요.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1이 2로 갔다, 4가 4로 갔다. 이런 식이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5의 선택권. 여기서 5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지켜야 되는 건 딱 한 가지.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5가 남은 3녀석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을 안 쓴 이유는 이게 이제 패턴이 발견될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패턴을 보면은 2 곱하기 5C 곱하기 3까지는 그냥 다 공통이고 2 곱하기 5C 2 곱하기 3까지는 공통이고 그 앞에 5, 4, 3, 2, 1이 더 붙는 거니까. 알겠어요? 이 앞에 요 녀석이요. 5, 4, 3, 2, 1까지 될 거다. 그럼 얘가 15고 이게 60이고 15니까 합계 900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 증가의 경우에 이제 콤비네이션을 활용한다라는 케이스예요. 알겠죠? 백마고 잡은 김에 이게 이제 자체 합성 2번, 3번을 거듭제곱 형식으로 표현하기로 했다. 그리고 x에서 x로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애다. f2는 1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여기 3번을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되었다. 3번을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되었다. 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건 철저하게 사전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철저하게 사전지식. 바로 원소 3개로 삼순환한다. 라는 거예요. 물론 각각의 항등함수 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 막아놨죠. F2는 1이다로. 이게 셋 모두가 항등함수이려면 1, 1이 1로 2가 2로 3이 3으로 가야 되니까 그건 일단 이걸로 막아놓은 거야. 그러면 원소 3개를 가지고 삼순환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1, 2, 3, 1, 2, 3, 1, 2, 3, 1, 2, 3. 하나, 둘, 셋. 이렇게 삼순환하는 거.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1은 가만히 두고 밑에 있는 3과 2의 자리를 바꿔서 또 1이 3으로 3이 2가 2로 2가 1로 이렇게 해요.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 두 녀석이 이 두 F가 F 세제곱이 I가 되는 케이스예요.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중에서 F2, 2의 대응값이 1이 되는 녀석은 바로 이 녀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버리고 이거 버리고 요거를 택해서 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2021과 2022는 3으로 나눈 나머지로 표현이 되겠죠. 3으로 나눈 나머지로 표현이 되고 이게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들어온 1이 그냥 I1로 바뀌는 거고 요건 2021이니까 그거보다 하나 적은데 그렇게 되면 하나 적다는 건 이제 얘가 F2 1이 된다는 얘기죠. F2 1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역함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요쪽에 있는 1을 1위로 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쪽에 있는 일을 저 공역 쪽에 있는 일을 이게 g가 f의 역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예, 항등함수면 역함수건 버리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예, 이게 이제 역함수라고 하면 얘가 g2구나. g2일이다 라고 하면 1을 2로 보내고 나온 2를 다시 이렇게 보내서 3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다. 알겠어요? 그런 얘기. 그리고 요거 진짜로 마지막.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아유, 씨. 내가 지금 사정을 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니. y는 x분의 1. 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하면 또 45도 관계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고, 이 길이를 준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자, 이거지. 착각하지 말자, 이거야. 이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2루트 3이라고 계산하면 느리고 멀어요. 예? 느리고 멀어. 뱅뱅 돌아간다고. 논술형이니까 시간 많이 잡아먹길 바라고 낸 문제잖아. 예, 그러니까 여기 2루트 3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게 45도의 직선이기 때문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고 예, 루트 2로 나누면 여기가 루트 6이 되죠. 루트 6. 그게 이 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이 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바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루트 6이 된다의 조건이고 너희가 여기서 알파 베타라고 내가 굳이 y좌 아니고 x의 좌표를 잡은 이유는 이제 이 두 녀석을 연립했을 때 튀어나오게 될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이다.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갈 사람은 그렇게 가고 아니면 저 공식을 바로 외우고 있는 사람은 바로 루트 D 하고 들어가고 알겠죠? 이래서 백마고가 조금 표준적인 문제들을 냈다 이거예요.